마스크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남원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제 금구의 삼성생명연구소에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확진자 200여 명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들의 지역 현안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전주시병 출마자들에게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을 물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학과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음악과 폐과를 추진해 교수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국의 마스크 재고량을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이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용법을 모르는 고령자들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국의 공적 마스크 재고 수량을 알려주는 실시간 정보입니다. 오전 10시 47분에 재고량을 확인해 봤더니 정작 2시간 전인 오전 8시 45분 현황이 업데이트돼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고 수량을 10분 이내로 빠르게 수정하기로 했지만 말뿐에 그쳤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해봤는데 아직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늘상 오던 대로 오전 중에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서 인터넷과 앱 접속이 지연된 탓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약국들이 제때 수량을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중복 구매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구매를 해도 잡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잡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게 서버가 떠야 입력을 하는데 방법이 없죠. 오늘. 또 다른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이미 마스크가 도달했는데 앱에는 여전히 입고 대기로 나와 있습니다. 도착은 했는데 입고량을 입력하려고 보니까 전산에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력이 안 된 상태인가요? 네네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실시간 재고 앱의 사용법을 몰라 무작정 줄을 섰습니다. 그럼 혹시 핸드폰 앱 보실 줄 아세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네네. 긴 줄을 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재고량을 보는 앱이 출시됐지만 첫날부터 적잖은 혼선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위기를 함께 이겨내려는 온정과 나눔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가맹 음식점에서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립니다. 식탁과 의자는 물론이고 손님들의 손이 가장 먼저 닿는 출입문 손잡이도 빼놓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밖에 나오기가 좀 힘든데요.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방역하는 모습 보니까 안심이 좀 되는 것 같네요.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면서 방역 물품 구입비도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 가맹점 본사가 무료로 지원하면서 매일 2차례 소독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적자를 지켜볼 수 없어가지고 이제 본점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이제 방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믿고 식당에 찾아오셔도 안심하실 수 있거든요. 이처럼 방역 물품을 무상 지원받는 가맹점은 140여 곳에 이릅니다. 하루에 2번씩 우리가 방역을 하는 것을 믿고 와주시고 그런 통해서 우리 가맹점들 매출도 좀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이동식 꽃 장터가 열렸습니다. 대기업 노사가 꽃 소비가 줄어 힘든 화훼농가를 돕기에 마련한 겁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화훼단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6천 명 직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조금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실시를 했고요. 이동식 꽃 장터는 앞으로 매주 2차례씩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그나마 판매가 잘 돼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돕는 손길도 활발합니다. 김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면 마스크와 함께 밑반찬을 준비해 무료 급식이 끊긴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깥에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지금 집에 있는데 시에서
모든 음식을 갖다 줘서 잘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나눔과 상생의 움직임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180여 명이 오늘 전북으로 이송됐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남원의료원에,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는 김제 삼성생명 연수소에 입소했는데 시민들은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자며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온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립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 스스로 격리 중이던 대구 시민들입니다.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의료진들이 일일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간단한 문진을 받고 별도로 마련된 출입구를 통해 입원실로 향합니다. 남원의료원에 입원한 대구 환자들은 모두 19명, 의료진도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최대한 환자를 안정된 상황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진료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해서 또 대구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자며 현수막을 걸고 남원을 찾은 대구 지역 환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시니까 청정 남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받고 완쾌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국가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김제 금구의 삼성생명 연수소에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69명이 입소했습니다. 당초 군산의료원에도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67명이 입원할 예정이었지만 대구와 거리가 너무 멀다며 환자들이 입원을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도 남원의료원에 30여 명, 진안의료원 10명 등 추가로 대구 지역 환자 40여 명이 더 입원할 예정입니다. 시도 단위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로 환자는 병실에서 또 치료센터에서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거든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려는 따뜻한 연대가 견고했던 지역의 벽도 허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98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은 16곳에 1,400명가량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 콜센터 특성상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전북의 16군데 콜센터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콜센터 직원들끼리 되도록 접촉을 줄이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을 찾도록 당부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도내 신천지 신도가 10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염 고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 10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진 전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신도로는 처음으로 도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4살 여성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군산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 7명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군산 62세 여성, 보험사 직원인 전주 38세 남성과 28세 남성에 이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29일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84세 여성은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800세대가 넘는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권을 넘겨받아서 분양 보증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사업권을 잃은 기존 시행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2개 단지에 모두 820세대 규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아파트 입주까지 마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다 만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행사의 사업 포기 등으로 지난달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입주를 준비하던 계약자들은 허망하기만 합니다. 살고 있던 집은 팔거나 전세로 나왔는데 입주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부랴부랴 다시 집을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지금까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환급 이행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등을 돌려받는 환급 이행을 바라는 분양권자들은 사업권을 잃은 기존 시행사가 분양 이행 선택을 유도하는 듯한 문서를 보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체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를 자기가 나중에 감면을 해주겠다는지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유혹을 해가지고 자꾸 계약자들한테 현혹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안내문을 냈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은 권한이 없지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기존 시행사는 한 차례 안내문을 보내긴 했어도 분양계약자의 선택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내문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한 번 보내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는 허구에서 공문이 다 갔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자님들이 선택하셔서 허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권은 전적으로 공사에 있고 기존 시행사의 안내문은 공사의 입장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공사로 넘어왔으므로 시행사는 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시행사에서 발송한 안내문은 공사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달 초까지 분양계약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민주당 김성주, 민생당 정동영 후보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주시 병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송창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는 공단 이전을 계기로 전주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 같은 구상에 공감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아직은 여건이 부족하고 준비도 덜 됐다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는 금융중심지는 보류됐지만 성과는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이 3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국내외 금융기관 6곳이 전주에 사무실을 낸 사실을 꼽았습니다. 또 당선된다면 국내 대표적인 자산운용 공공기관들과 금융회사 본사들을 추가 유치해서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이전하게 된다면 금융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금융중심지 지정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는 금융중심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는데도 지정이 무산된 건 여당이 여기에 반대하는 부산 경남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자신이 당선되면 강한 정치력으로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중진 의원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류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관철해내려면 도민의 일치된 목소리 그리고 강한 정치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무소속 오세명 예비후보는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국민연금공단이 지역 현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그 자금을 적절한 어떤 프로젝트를 이쪽에서 이제 기획할 수 있는 어떤 싱크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그거를 이제 연구해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주시병 선거구에는 이 밖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최복기 씨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원광대학교가 학과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음악과에 대한 폐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구성원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폐과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원광대학교 음악학과 학생과 교수 졸업생들이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원광대학교가 70여 개 학과를 대상으로 학생 충원율과 재정 기여도, 취업률 등을 평가한 결과 음악학과가 하위 10%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폐과를 추진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음악학과 구성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부족했고 음악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음악에서 취업을 한다는 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학원 아니면 레슨 이런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걸 어떤 취업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50년 전통의 음악학과를 없애는 것은 지역 음악인 배출의 싹을 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천여 명 이상의 예술 인적 자원들을 배출했거든요. 그런 맥이 다 끊어질 것 같아요. 원광대학교는 자율적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정부의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 대학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폐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이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희생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조만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악가의 폐과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전북에서 모두 7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는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인 정운천 의원과 김항술 전 미래통합당 전북도당 위원장, 임석삼 전 익산갑 당협위원장, 김용호 전 남임순 당협위원장, 신재봉 전 완진무장 당협위원장, 이근열 전 자유한국당 군산시장 후보, 그리고 비공개 신청자 1명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15명가량이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호남 몫으로 한두 명가량을 배정할 예정이어서 전북 인사가 당선권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이 한 달간 연기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로 관객과 게스트의 감염이 우려돼 당초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영화제 개막일을 오는 5월 2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와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오늘 NH농협이 기증한 이동식 9호급식 차량 한 대를 전달받았습니다. 취사 설비와 자체 발전 시설을 갖춘 이 차량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과 구급대원 등 최대 5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돈 문제로 다투다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A씨가 잔인하게 친동생을 살해했고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된 A씨는 숨진 동생 등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져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의 한 사찰에 설치된 화물용 케이블카가 추락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찰 주지 스님과 사고 당시 케이블카를 운영한 신도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완주군 고산면의 한 사찰에 설치된 화물용 케이블카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했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케이블카는 변속기와 제동장치의 이음새 등이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